안녕하세요.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소방학사를 담당하게 된 최영재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요. 이제 소방학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뭐 일반 행정직이나 여러분들이 소방이나 어쨌든 한국사는 같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방학사 뭐 이제까지 난이도를 좀 보면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공개 시험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시절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뭐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비공개 시절 때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응시를 했고요. 나와서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 공개 시험으로 전환된 후부터는 좀 난이도가 좀 하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 9급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게 수업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난이도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은 소방학사의 이제 간략한 좀 단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한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사의 이해라는 이제 첫 번째 단원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제 두 번째 단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뭐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그 변화 과정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고조선을 이제 더불어서 부여부터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전개 과정을 배우는 게 요 두 번째 단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고대 사회의 전개라는 연들 단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공존했던 삼국시대와 자 삼국을 이 신라가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와 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란 나라 거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국부터 남북국까지 이제 배우는 게 우리 고대사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잠깐의 과도기 시대인 후삼국 시대를 배우시게 되죠. 자 신라가 이제 신라 말에 이르러 후백제, 후고구려, 그다음에 영토가 좁아진 신라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고 이 후고구려가 고려란 나라로 계승이 되면서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원은 중세사회의 전개. 약 500년의 고려 왕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세사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근세사회의 전개, 자 그리고 근대 태동기의 전개 이렇게 두 단원으로 조선왕조를 배우시게 됩니다. 알겠죠? 이성계 장군이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고려가 멸망하고요. 그래서 조선왕조를 이렇게 단원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배우시게 돼요. 흔히 이쪽은 조선 전기사라 그러고요. 이쪽은 조선 후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같은 조선 왕조지만 전기에서 후기의 그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 과목에서는 이렇게 단원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정근대사입니다. 정근대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근대사에서 한 6의 비율이 나와요. 5나 6의 비율.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배우실 때 이 고대사 전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여러분들 수업들을 들으시게 돼요. 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나 뭐 문화나 섞을 수도 있고요. 정치나 문화나 섞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어차피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정경사문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요게 이제 당연히 50% 되는 거예요. 여기서 50%를 배우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근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근대사회의 전개, 근대사회의 전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순환기죠. 일제강점기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기.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전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자, 여기도 뭐 당연히 정경사문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근현대사라고 부르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의 비율이나 5의 비율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20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 단원을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원이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좀 커리큘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기본 수업 해가지고 기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가요. 이렇게 이제 전범위 이렇게 다 여러분들 학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반 때는 가장 뼈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정치사를 중심으로요. 알겠죠? 어차피 정치사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셔야지 그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0% 정도를 기본반에서 배우시면 되죠. 뭐 이제까지 출제됐을 때 보면요. 기본반 수업으로는 사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70에서 한 75? 평균이죠. 그 정도 이제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점수 맞으면 불안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달이 끝나면요. 이제 심화반 수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심화반도 마찬가지 전범이에요. 전범인데 여기서 이제 간략히 다뤘던.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사실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를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요때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알겠죠?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이론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죠.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론을 배우실 때 어쨌든 막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근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 이론 공부하실 때는요. 이해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이제 전개됐고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하실 때 이해보다는 암기보다는 좀 이해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암기는 좀 최소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배웠던 거를 복습만 철저히 해주시면 어쨌든 그것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점수를 내주는 부분은 문풀이에요. 문제풀이에요. 요게 이제 이론이 끝나면 이렇게 문풀로 들어가요.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에서 이 한국사 시험에서 사실 점수를 내는 거는 문제풀이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거치지 않으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이론 토대로 반드시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장 필수 코스로 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 한국사의 기출문제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자, 요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요때 거의 암기가 다 돼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 선사시대 때 국가 형성이란 2단원의 문제가 거의 100여 문제가 됩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요. 근데 그 100개라는 문제가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한 70에서 80개는 같은 주제예요.
그러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답형 문제 풀어보고 사료형 문제 풀어보고 순서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풀면서 사실 여러분들 웬만하면 거의 다 암기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왜? 우리 시험도 이렇게 단원별로 딱딱딱딱 끊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빠르게 이제 총정리하는 걸 우리가 이제 또 문제 풀이 때 있게 돼요. 총정리. 요거는 이제 이론하고 기출을 가지고 약 한 10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얇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때도 당연히 이제 암기가 되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코스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최소 90이에요. 최소 90에서 100 사이에 이제 유지가 됩니다. 시험이 어렵든 쉽든요. 쉬운 100점이고 어려워도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코스를 안 거치면 들쑥날쑥해요. 점수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동형이죠. 동형 모의고사. 사실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솔직히. 실제 20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요. 17개에서 18개 정도는 난이도 중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하면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변별력을 주는 거는 2개에서 3개 정도 돼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 근데 요것도 사실 요렇게 거쳐오면 풀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에 맞게 요렇게 이제 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풀 시간 드리고 해설을 하고 그죠? 내가 틀린 거 이제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총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제 수업에서 요 소방서의 이제 커리큘럼은 요렇게 이제 기본, 심화, 문풀 요렇게 이제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당부드리지만 여기서는 내용이 양이 많다 그래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요쪽은 이해예요. 이해. 그리고 암기는 최소화하고 그날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풀 하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처음만 힘들지 쭉 가다 보면 이제 할만하죠. 자,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난이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새롭게 소방 한국사를 담당하게 됐고 그 전 학원에도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소방 직렬 중에서는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인터넷이나 뭐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제일 많이 들은 게 지엽적이다, 어렵다. 자, 뭐 소방에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면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방이 비공개 시험일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방 시장이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반기가 없다고 이제 전제 조건 하에요. 언젠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예측하기를 소방시장 쪽으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좀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난이도라는 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난이도 좀 어느 정도 있게 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점수를 잡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정도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쉬우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실수했다 하더라도 95, 실수 안 하면 100이에요. 됐죠? 근데 또 갑자기 그 해의 난이도가 팍 올라갈 수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공부하신 분은 90에서 100 사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난이도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하는 거죠. 됐죠? 그 뭐 예를 들어 제가 작년 시험 쉽다 그래가지고 쉽게 수업을 했다가 만약에 어렵게 나왔어요. 그 뭡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공무원 이 수험생분들은 내가 소방이라 해가지고 소방 시험만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뭐 서울시 그죠? 9급, 7급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법원직, 그죠? 뭐 이런 어쨌든 9급 직렬, 경찰직.
이런 문제가 내 시험보다 앞에 있으면 그걸 풀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 옆에 뭐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란지 이게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요거 풀어가지고 90점이 넘는데 나만 쉽게 공부했다가 요거 풀었다가 막 70, 65 맞아봐요. 이 불안해요.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공부해서 이걸 한번 쳐봤는데 90 이상이나 85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소방 한국사에서는 난이도가 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초시생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쳐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과목이 국어, 국어,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세 개가 필수죠. 그리고 소방학 보통 소방법규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험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과목은 국어라든지 영어 이 두 개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국사는 처음만 힘들지 요렇게 이제 커리 따라가면 안정적으로 점수가 잡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들이 꽤 있다고요. 특히 요거죠. 알겠죠? 좀 섞어보자면 영어 고자들. 그죠? 응? 이분들은 국사를 거의 95에서 100 맞아야 돼요. 필수예요. 아니면 영어 점수를 높이든가.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영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범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틀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사에서 점수를 확보해야지 영어 점수가 낮게 나와도 국사로 인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합격생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국사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분들은 이게 낮은 거예요. 그죠? 이거를 오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올라간다고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국사를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하셔야겠죠. 그죠? 왜냐면 쉽게 했다가 그의 국사에서 변별력 잡는다고 난이도 높이면 다 낮잖아요. 점수가. 그러면 합격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히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그죠? 국사 반드시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그죠? 노력을 하셔야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짧지만 이제 우리가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이제 소방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며 그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불안해하지 않고요. 제 수업 들으면서 국사 점수 잘 잡아놓고 단기간에 이제 소방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